성희롱 예방관리. 이번 시간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사례에 대해 살펴본 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번 차시는 성희롱 예방관리 시간으로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사례와 성희롱에 대한 주체별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에 대한 주체별 예방과 대처 방법을 알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 및 성적 요구를 하여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유발함은 물론 이에 불응할 시 불이익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사용자란 기관장 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일상에서 관리자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현장 관리자에서부터 임원진, 기관장 내지 경영진 모두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성희롱은 위계질서 또는 권력의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적 함의가 담긴 말과 행동을 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유발하는 경우와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모두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성희롱은 우리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국가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성희롱 예방과 구제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 왔는데요. 성희롱 없는 평등사회를 위하여 관련 기관은 성희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구제하고 개인과 기업, 기관은 성희롱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합리적 일반인 나의 관점으로 업무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와 피해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희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비슷한 조건과 상황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성적 언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환경을 형성해 업무 능률을 저하시키게 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그 느낌은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되며 그 행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즉 행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은 행동을 말합니다.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닌 피해 당사자가 느낀 감정, 예컨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동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성적 언동 및 요구는 신체의 접촉이나 성적인 의사표현뿐만 아니라 성적 함의가 담긴 모든 언행과 요구를 말하며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며 설사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희롱은 일어난 행위보다 서로 간의 관계와 피해자의 감정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장 내 성희롱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랩 버튼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직장 내 성희롱은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환경적 조건, 기타의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처가 어렵고 대안이 부족하며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죠. 국가위원회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을 통계로 보면 20, 30대 젊은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73%이지만 대부분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성희롱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학습한 적도 없으며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항의할 것인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참거나 부드럽게 문제를 제기할 뿐이죠. 또한 행위자의 처벌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피해자로서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 즉 동료들의 따돌림이나 행위자와의 친분이 있는 자의 괴롭힘 등이 우려되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증인 및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직장 동료 및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기업 차원에서의 대안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행위자의 부서 전환 배치 정도로 대처하고 있을 뿐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의 조직 문화가 성희롱에 관대한데 이러한 조직 문화의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 고용상의 불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하며 성희롱에 엄격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4년 직장인 1,311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상사에게 회식 자리에서 과도한 신체 접촉, 성적인 농담, 외모나 몸매 비하 발언 등의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하였는데요. 성희롱의 유형을 살펴보면 언어적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발생 시 그냥 참고 넘어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피해 당시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직 및 퇴사 욕구가 커지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같은 성희롱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음과 같이 성희롱을 할 경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을 가한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하고 맞장구 친 직원까지 처벌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원인은 직장 내의 다양한 권력 관계, 조직 문화, 전통적 성 역할의 고정화, 관계와 소통의 부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장 내 권력 관계란 고용 형태에 따른 권력, 직급, 직위에 따른 권력, 남성, 여성이라는 성별 권력, 근속연수에 따른 권력, 나이에 따른 권력 등을 말하며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권력 관계 때문에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에 대한 관대한 잘못된 조직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경영진이 조장하거나 성희롱 예방을 등한시할 때 더 많이 발생하며 조직 내 성희롱과 관련된 엄격한 정책을 시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 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나 행동이 노골적으로 자행되는 환경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나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상급자에게 상담을 요청함은 물론 사업주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희롱에 대한 주체별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관장입니다. 기관장은 평소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공고히 하고 법정 예방 교육을 철저히 진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조직 구성원에게 천명함으로써 성희롱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즉, 성희롱 예방 지침을 직원들에게 적극 알려서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구제 절차를 안내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 방지에 있어서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성희롱 예방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석을 유도함은 물론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전문 교육, 전문 강사에 의한 법정 예방 교육 실시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를 해야 합니다. 성희롱 방지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장의 책임 하에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또한 기관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만들고 예방 지침, 사후 조치 기구 및 절차를 마련하며 사건 발생 시 적절한 구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내규에 따라 신속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요. 기관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해 행위 당사자의 부서 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한 조치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성희롱 사건에 사적으로 개입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상황을 발생시키는 구성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며 성희롱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반에 성희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공동체 내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며 성희롱에 해당하는 명백한 행위에 대하여 옳지 않다고 말하는 관리자의 태도와 공동체의 분위기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부당한 행위를 목격하였을 때 방관하지 않고 저지하는 개입의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성희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문제 상황에서 누구라도 주저하지 않고 불편함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하는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위하여 유연하고 수용적인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으며 그 행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공동체의 분위기와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 내에서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여전히 성차별과 성적 괴롭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조직 문화의 변화와 개선을 위해 중요한 기회라 생각하고 용기 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그를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 문화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변을 점검하고 안전한 직장이 되도록 구성원 모두 관심을 갖도록 독려하고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음 버튼을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세요. 피해자가 성희롱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대상이 직속 상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관리자는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은 조직 구성원을 통칭하며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직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피해자 구제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관리자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상 불이익,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불리한 조치의 금지,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 시 조치 노력 의무, 사업주에 대한 양벌 규정, 사용자 책임과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은 물론 조직 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피해자 보호 원칙 또한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종사자 그리고 고객 등에 의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직장 근무지, 회식 장소, 거래처 등 그 밖의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상황별, 유형별 특성을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관리자의 경우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면 조직 내 성희롱 업무 담당 부서에 보고하고 상담 및 사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행위자 분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인계 단계 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 진행에 협조함은 물론 2차 피해 예방 및 진행 상황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사건 종료 후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및 모니터링, 피해자와 행위자 분리 조치 유지, 피해자 피해 회복 및 불이익 금지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여 재발을 예방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성희롱은 전적으로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성희롱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나 왜곡된 직장 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행위자의 불법 행위일 뿐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희롱은 인권과 근로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성희롱은 법적인 문제이며 합의 등을 통해 적절한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성희롱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근절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때문에 성희롱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의 전달은 이후 법적, 제도적 절차 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록하고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전화통화 내역, 목격자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내 고충 처리 절차 등 성희롱 문제 해결 절차를 숙지하고 노동조합 등의 지원단체를 살펴본 후 적절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 절차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경우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전제로 합의할 것인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내지 손해배상을 원하는지 등을 생각하여 자신이 원하는 해결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사내 성희롱 고충상담부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신고하거나 인사부서에 피해를 알립니다. 이때는 행위자의 행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를 위한 해결책을 요구하며 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행위자와 접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업무 공간 및 시간 등의 변동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사내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희롱이 처리되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내 제도를 먼저 이용하여 해결을 도모한 다음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외부 기관을 이용합니다. 반드시 사내 제도를 먼저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구제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의 구제 제도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소 고발, 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피해자가 행위자의 언행을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상급자나 상담기관 등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 병원에서 증상의 원인을 설명할 때 성희롱 사실에 대해 말하여 산재 인정 등의 자료 및 성희롱 발생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기관장, 관리자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자료를 확보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합니다. 행위자가 성희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성희롱의 성립과 관련이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행위자는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는 경우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시 사과합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성희롱으로 의심될 만한 언행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는 경우 무조건 성희롱 행위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도록 합니다. 조정을 받고 있다면 성실하게 조정 내용을 수용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면서 다시는 성희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징계를 당하게 된 경우 자신의 행동의 정도와 지속성에 비추어 징계가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하며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2차 가해를 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3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료 근로자가 잠재적 문제 상황을 인지한 경우 나 자신이 성희롱 피해를 직접 입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성희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언행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혼란스럽다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농담과 상황에서 함께 웃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성적 함의가 있는 농담에 분위기를 맞춰주며 함께 거드는 것은 그러한 행위에 동조하는 행위이며 행위자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추후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었을 때 행위자는 제3자의 동조 행위에 힘입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성희롱이 성립될 수도 있는 상황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돕는 적극적 행위가 아닐 수도 있지만 동조해주지 않음으로 인해 행위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농담을 한 사람이 더 이상 그런 농담을 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가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 이것을 진지하게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진지한 표정으로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죠?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방금 벌어진 언행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행위자에게 재차 질문을 하는 것은 언행의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질문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내가 무시하면 안 그러겠지 하고 생각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남들은 괜찮은데 내가 너무 유난스러운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다른 사람 중 누군가가 언행을 한 당사자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죠? 하고 물어봐주는 것은 내가 혼자서 유난을 떠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도움을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불쾌감을 겉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행위자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터무니없거나 옳지 않은 말을 하면 가볍게 끊습니다. 생각 없이 누군가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를 중간에서 가볍게 끊는 것도 문제 발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뜻이 맞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동조하여 성희롱 예방을 위해 독려합니다. 피해자도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왜 나서야 하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내가 속한 집단의 문제이므로 크게 보면 나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희롱은 피해자 개인의 노력만으로 근절될 수 없습니다. 집단 내 성차별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며 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누구나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본인과 같이 성희롱을 반대하고 예방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꼭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개인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엄청난 영향력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동료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 대해 다음을 클릭하여 살펴보세요. 무엇보다 동료 근로자들은 피해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수군거리는 행위, 허위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왕따시키는 행위, 괴롭히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명백하게 불이익한 행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은 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인지하여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는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일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 문제는 조직의 문제이자 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같은 조직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은 성희롱 피해자와 공동 대처하여 성희롱 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성희롱이 근절되고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평소에 성희롱 예방과 구제 절차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으며 회사 내에서 성희롱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분위기와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고충상담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충상담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를 하는데요. 그럼 다음을 클릭하여 단계별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갖춘 노동조합의 조력은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문제 해결 등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노조는 조합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 도움을 청하며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는 회사의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사전 승인, 노조가 교육을 주관하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조 규약, 단체 협약에 성희롱 예방, 성희롱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발생 시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피해자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조력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사내 조사 절차에서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가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력자 및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행위자나 관리자 또는 조직 공동체로부터 불이익한 조처를 받지 않도록 노조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희롱 사건 종료 이후 사업주와 더불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조합원 간의 성평등 의식, 인권 존중, 성희롱 예방 등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성희롱은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함께할 때 비로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대처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는 것,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성희롱 없는 건전한 직장 문화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희롱 예방 관리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